한 여인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옷감이 찢어지고 단추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는 동안 그녀의 굴욕감은 절대적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서 떨리던 종이에는 수치심을 순식간에 권력으로 바꿀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화려한 홀 안에 누구도 그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이 실은 자신들이 곧 듣게 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다. 회의장에 흠잡을 데 없는 침묵이 크리스탈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그의 목소리는 대화들을, 웃음소리들을, 샴페인 잔이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들을 꿰뚫었다. 모든 고개가 돌아갔다. 모든 대화가 멎었다. 웅장한 홀의 음향은 그의 말을 증폭시켜 마치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가식적인 태도를 벗어던져 그는 경멸감에 젖은 어조로 명령했다. 우리 사이에 서고 싶다고 증명해봐. 당장 아랍어로 말해. 아니면 네가 사기꾼임을 인정해. 수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손이 충격적인 폭력과 함께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잘 재단된 흰색 블라우스의 섬세한 단추들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그 소리는 끔찍하고 사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각 단추는 닦인 바닥에 또렷한 핑 소리를 내며 떨어져 그녀의 존엄성이 바람에 흩날리듯 사방으로 흩어졌다. 흰색 옷감은 크게 벌어져 안에 입은 캐미소를 드러냈고 수백 개의 눈에 그녀의 취약함을 노출시켰다. 이 순간을 위해 몇 주간 준비했던 젊은 흑인 여성 수아는 마비된 듯 서 있었다. 위에 달린 형광 샹들리에가 더 밝아져 그녀의 굴욕감을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는 듯했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고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에 맞서는 투쟁 같았다. 그녀는 수백 개의 시선이 마치 물리적인 압력처럼 느껴졌다. 그 시선들이 그녀의 피부를, 가슴을, 얼굴을 짓눌러 그녀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옷을 찢은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부와 막강한 권력을 속삭이는 종류였다. 그의 얼굴은 잔인하게 일그러졌고 평생 도전받아 본 적 없고 거절당해 본 적 없으며 결과에 직면해 본 적 없는 삶을 말해주는 듯한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는 방금 누군가의 제자리를 찾아주고 그녀를 자신의 분수를 넘보려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성 이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전락시켰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외교관들과 고위 관리들 그리고 자만심 가득한 관료들로 가득 찬 그 방의 단 한 사람도 수아가 떨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손바닥에 꽉 쥐어진 종이들은 이제 땀으로 축축했고 가장자리는 구겨졌지만 금색으로 양각된 공식 인장은 자세히 보려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보였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느라 너무 바빴다. 마른 풀밭에 부는 바람처럼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커졌다. 수아의 얼굴은 방의 온도와는 상관없는 열기로 달아올랐다. 그녀는 속삭임 하나하나가 마치 피부에 새겨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 주위에서 군중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움직이고 판단하고 비난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녀의 굴욕감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오염시킬까봐 일부러 등을 돌렸다. 마치 수치심이 전염병인 것처럼, 마치 그녀에게 가해지는 일을 목격함으로써 눈을 돌리지 않으면 자신들도 공범이 될 것처럼. 다른 이들은 노골적으로 응시했고 그들의 눈은 끔찍한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고를 보듯이 그녀를 지켜봤다. 자신들이 겪을 고통이 아님에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표정은 연민에서 혐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만족감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그녀가 무너지고 울고 찢어진 셔츠를 움켜쥐고 방을 뛰쳐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필연적인 붕괴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여 망가진 옷감을 모으려 애썼고 몸을 가리려 했으며 난파된 잔해 속에서 어떤 존엄성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단추들은 이제 바닥에 흩어져 회수할 수 없었고 아무리 꽉 잡아도 셔츠는 벌어져 있었다. 노출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이었고 영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옷을 입지 않은 것보다 더 벌거벗은 기분으로 서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검증을 가장한 폭력이었다. 근처에 서 있던 진주와 특권으로 치장한 한 여인이 동반자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해야 했지만 홀의 끔찍한 침묵 속에서 그 소리는 울려 퍼졌다. 저 여자는 이 건물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그 여인은 경멸감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다. 누가 저런 사람을 이런 수준의 정상회담에 들여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들은 육체적인 옷감 찢김보다 더 심한 타격처럼 다가왔다. 그것들은 이 순간 이 굴욕감을 넘어선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것들은 수아를 근본적으로 열등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입고 어떻게 말하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근본적으로 제자리에 맞지 않는 존재로 보는 신념체계,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었다. 수아는 숨을 고르려 애썼고 그녀 주위를 휘감는 수치심의 폭풍 속에서 어떤 평온의 중심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침묵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약점을 노리는 굶주린 어떤 약점의 신호라도 삼키려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샹들리의 불빛이 흐릿해졌다. 초대받지 않은 반갑지 않은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그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않으려 눈을 질끈 감았다. 근처 탁자 위에 닦인 은쟁반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얼핏 보았다. 그 모습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날 아침 그렇게 조심스럽게 손질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다들여 애썼음에도 셔츠는 벌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녀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 두려움, 수치심, 압도적인 고립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부서지고 왜소해지고 패배한 모습.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그의 향수는 비싸고 압도적이었다. 그의 존재는 위협이자 약속이었다. 우리에게 통역해봐. 그는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장 하해, 아니면 여기 있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 네가 쓸모없다는 것을, 네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네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결정적인 순간 수아는 완전한 고립감의 압도적인 무게를 느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단 한 목소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나서서 개입하지 않았다. 단 한 손도 그녀의 단추를 모으는 것을 돕거나 벌어진 셔츠를 가릴 재킷을 건네거나 단순히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대신 오직 시선들 뿐이었다. 지켜보는, 판단하는, 그녀를 변호할 가치가 있는지, 그녀를 지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할지 계산하는, 그리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계산된 중립 속에서 그들은 이미 선택을 내린 것이었다. 그녀는 소모품이었다. 어떤 권력 게임이 벌어지든 용인되는 부수적 피해였다. 수아의 손가락은 쥐고 있던 종이들을 꽉 움켜쥐었고 압력에 너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것은 작은 저항의 행동이었다. 아마도 그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말하려 했을 때 이미 패배한 듯 속삭임에 불과하게 나왔다. 만약 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면 그들 중 누구라도 어떻게 할까?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감당할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들을 변호해 줄 것이라는 사치를 누릴 수 있을까? 남자의 웃음소리가 총성처럼 홀을 꿰뚫었다. 그것은 순수한 승리감, 확고한 승리의 소리였다. 보이지?
그는 방 전체에 대고 선언하며 자신의 연극에 청중을 포함시키기 위해 살짝 몸을 돌렸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말도 제대로 못해. 우리가 명령해야만 말할 수 있다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족쇄였고 사슬이었으며 그녀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가두는 쇠창살이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는 현실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의 버전에서 그녀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다. 군중 속 몇몇 사람들이 불안하게 낄낄거렸다. 그 소리에 수아의 속이 뒤틀렸다. 그들은 권력에 편승하고 싶어 했고 승리하는 편에 서고 싶어 했으며 모두가 분명히 통제권을 쥔 남자에게 동의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들의 웃음은 허락이었고 격려였으며 그녀의 존엄성을 태우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다. 수아의 무릎이 떨렸다. 단 한 번의 끔찍한 심장 박동 동안 그녀는 정말로 그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발 주위에 흩어진 버려진 단추들처럼 구겨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집단적인 판단의 무게는 너무 컸고 압력은 너무 강했으며 굴욕감은 너무나 완전했다. 말해봐. 남자는 목소리를 더 높여 이제 홀 전체를 가득 채우며 압박했다. 알아보러. 당장.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완전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네가 이 건물에 서 있을 권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증명해봐. 그는 그녀의 인간성을 오락거리로, 그녀의 존엄성을 서커스 고개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아무 가치도 없다고 결정한 청중에게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녀의 존재를 정당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 요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게임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다. 수아의 손가락은 여전히 종이들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살짝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문서의 한 모서리를 스쳤고 양각된 인장에 도드라진 질감이 느껴졌다. 국제회의 사무국 공식 인장, 정확히 한 가지 유형의 문서에만 나타나는 극히 특정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지할 권한이 있는 종류의 표식이었다. 그녀가 턱을 들어 올리자 자세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무릎의 떨림이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왔을 때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나 하고 있나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자신감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홀에 서 있을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요. 그게 정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그때 수아가 서류 뭉치를 펼쳤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녀는 그것을 들어 올려 샹들리에의 빛이 금색 양각 인장을 비추게 하여 빛나게 했다. 회의 사무국의 공식 레터헤드가 눈에 띄게 드러났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아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보였다. 고요한 물에 돌이 던져진 듯 군중 사이로 탄성이 퍼져나갔다. 이해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져나갔고 깨달음이 닥치자 얼굴들이 변했다. 그녀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맥을 쌓으려던 참석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보다 높은 곳에 우연히 들어온 아무개도 아니었다. 그녀는 공식 회의 통역사였다. 사무국 자체에서 고용한 사람, 메인 무대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를 처리하도록 개인적으로 검증받고 승인된 사람, 회의의 전체 언어적 틀을 통제하는 사람. 그녀 없이는 14개국 대표단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 없이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회의 전체가 혼돈 속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남자는 그 서류들이 물리적인 타격을 어떤 주먹질보다 더 강하고 파괴적인 일격을 가한 것처럼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입은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다. 당신이 통역사라고요? 그 말은 목이 졸린 듯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에 찬 목소리로 나왔다. 수아는 앞으로 나섰다. 찢어진 셔츠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흩어진 단추들에도 불구하고 몇 분 전 시야를 흐리게 했던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였다. 저는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흔들림 없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저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없으면 오늘 밤 저 무대에서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중은 움직였다. 몸을 돌리고 눈을 크게 뜨며 진실의 모든 무게가 무거운 담요처럼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를 조롱하고 그녀의 굴욕에 웃었으며 그녀의 가치 없음을 속삭이던 바로 그 입들이 이제 충격과 굴욕감에 입을 벌린 채 침묵했다. 수아는 입에서 아랍어를 쏟아냈다. 유창하고 완벽하게 외교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고전적인 격식이 있는 방언이었다. 그녀는 대화 수준을 넘어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최고 수준에서 언어를 통달한 사람의 정교함으로 말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문법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수거와 뉘앙스에 대한 통달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잠시의 멈춤도 없이 영어로 다시 전환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당신은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여기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죠. 이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밤 저 무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저를 통해 전달됩니다. 모든 성명, 모든 협상, 모든 신중하게 다듬어진 외교적 표현은 전적으로 저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쓸모없다고 결정하기 전에 2번 생각했어야 했을 겁니다. 남자의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눈에 띄게 그를 짓누르는 굴욕감으로 대체되었다. 어깨가 숙여지고 그의 자세에서 오만함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시키려 했지만 대신 자신의 무지함, 잔인함, 그리고 권력과 가치에 대한 자신의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낸 셈이었다. 그러나 수아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방을 향해 돌아서서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개입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저는 대통령과 총리들을 위해 통역했습니다. 저는 평화협상과 무역협정을 번역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7개 언어를 전문적으로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자격은 이 직책에 승인되기 전에 12명의 고위 외교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 모두는 저의 기술, 저의 정확성, 저의 전문성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누군가가 제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기술 때문에 저를 모욕하려 했던 그 기술의 말이죠. 뒤따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이것은 누군가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약점을 노리는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치심에 불편한 침묵이었다. 자신의 방관, 비겁함, 그리고 불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려 했던 의지를 직면하게 된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수아는 몸을 굽혀 흩어진 단추 중 하나를 주어 손바닥에 쥐었다. 이것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찢어진 셔츠, 공개적인 굴욕,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가정. 그녀는 단추를 손가락으로 감쌌다. 하지만 존엄성은 누군가에게서 찢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존엄성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다. 찢어진 셔츠는 잊은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서류들을 손에 굳게 쥐고 있었다. 그녀 뒤로 군중은 얼어붙은 채 남아있었고 그들이 목격하고 막지 못했던 일의 무게가 재처럼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